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치란 게 참 냉혹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입장이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을 긴장 어린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와의 불화 때문에 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겠다, 11월까지 지지율을 유지한 채 마지막에 국민의힘 후보와 야권 단일화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정말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 하나의 가능성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마지막 11월 달에 국민의힘 최종 대표와 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싱겁게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말했던 8월 말도 아니고 9월 초도 아니고 7월 말에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야권 단일화 경쟁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지금 제3지대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고 제3지대에 남아있는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두 사람 정도입니다. 심지어 장성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내가 휴가를 가야 된다. 내가 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통합에 대해서 답을 달라. 예스냐 노냐 이것만 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휴가 때문에 뭐 이렇다고 협박하냐? 그러면서 국민의당 쪽은 이태규, 권은희 의원 등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인 반문연대의 마지막 퍼즐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과의 통합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방금 전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의 힘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권은희 의원이 내건 게 안철수 대선 출마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 내년 박빙의 대결일 때 안철수는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발언이 있고 해왔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도 끼지 않고 단독 출마해서 표를 분산시킨다? 그럴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만약 박빙의 대결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이준석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준석과 안철수 대승적인 결합은 가능할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방금 전 국민의당 측 반응에 상당히 불쾌하다는 그런 입장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는 나는 권은희 의원의 생각에 관심이 없다. 안철수 대표가 합당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히시길 기대한다. 아니, 국민의당은 왜 예스냐 노냐에 대해서 답을 못합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서 답을 부탁했는데 안철수 대선 출마 가능,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은 마치 긴 칼을 찬 정복자처럼 보인다. 많은 분이 다 안 대표가 대선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돈과 조직이 없지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게 질문에 대한 정상적인 답변이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상당히 열받은 모양입니다. 돈과 조직이 없지 가오까지 체면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다. 이게 질문에 대한 정상적인 답변이냐. 이준석은 그리고 왜 이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전원정치를 하고 있냐.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을 보면 이준석 대표는 화낼만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게 대승적인 차원의 야권 통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에게 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약하지만 지금 안철수 대표 측을 너무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야권 빅텐트의 마지막 퍼즐이 남았는데 그게 안철수의 국민의당입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특히 안철수와 이준석의 개인적인 악연 같은 걸 생각하면 화학적 결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당세로 봐서 돈과 조직이 없지 가오까지 없는 정당은 아니다. 이것을 훼손하면 안 된다. 자, 국민의당은 중도 실용 가치를 내걸고 삼지대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해 왔는데 국민의힘 대표가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이 좀 가오까지 없는 건 아니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돈과 조직이 없다. 자,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돈과 조직은 좀 약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는 돈이 많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열린 플랫폼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권 외연 확장을 위해 안 대표의 역할이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로는 안 대표가 대권 후보로 출마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독자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지금 그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 카드로 보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하면 당헌 당규대로 하면 지금 국민의 당헌에는 지금 안철수는 출마 자격이 없는 걸로 저는 압니다. 왜? 1년 전에 대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7개월 남았는데 안철수는 대표입니다. 대표가 출마하면 됩니까? 국민의힘도 안 됩니다. 민주당도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열받아 있는 모양입니다. 오픈 플랫폼 플러스 통합 등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자기들만의 용어로 시간을 끌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조건 예스냐노냐 다 파라는 겁니다. 근데 휴가 갈 거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냥 휴가를 놀러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경북 어딘가 가서 이 택시 기사 뭐 이런 뭘 받는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양측의 감정 대립은 거의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연 확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국민의 측 주장에 대해서 시간 끌기라는 것은 이준석 말고도 다른 국민의힘 당직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11월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면 커다란 오판이 될 것이다.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 양당 논의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준석 안철수의 악연도 있고 또 이 대선 경선에서의 주도권 경쟁.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지금으로 와서는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대표가 지분 요구를 너무 세게 한다. 5%가 있다면 5%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데 50%를 요구하면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협상 시간을 두고 이준석은 최후 통첩을 했고 안철수 대표 측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철수와 이준석이 1대1로 만나서 극적인 타결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는 보입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퍼즐이 남았습니다. 안철수 어쩌면 이대로 끝까지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뭐 극적 타결이 있든지 아니면 그냥 치러도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크게 힘은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